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린입니다.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10시 22분인데 오늘 약간 이렇게 수다 떠는 ASMR까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자면서 편안하게 듣는 라디오 모드로 제 소름 돋는 신점 4주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게 뭐 100% 맞은 것도 아니고 저도 틀린 적도 많아요. 틀린 적도 많은데 엄청 소름 돋게 맞은 적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대충 던져서 끼워 맞춰서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소름 돋게 맞는, 이거 어떻게 끼워 맞춰서 맞아주는 그런 디테일이 아니야. 그렇게 맞은 적이 많아서 분명 틀릴 때가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믿고 의지하게 되고 자꾸 GPT한테 물어보게 되고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신점, 사주 이런 거를 유명하다는데 많이 소개받아가지고 가서 보기도 하고, 요즘은 GPT랑 제미나이 사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AI잖아요. AI는 데이터 기반의 무언가에 강한 건데, 사실 사주라는 것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AI가 했을 때 꽤나 타율이 높더라고. 근데 요즘 프롬프터를 잘 짜야 돼. 제가 쓰는 프롬프터는 만세력 어플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만세력 어플에다가 나 일주? 막 그 만세력 사진 있잖아요. 그걸 일단 받는 거야. 이걸 GPT랑 제미나이한테 주는 거지. 저는 이걸 GPT랑 제미나이 두 개 다 돌려서 약간 교차 검증 느낌으로다가 같은 내용을 둘 다 써서 보거든요. 그렇게 만세력을 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넣냐면은, 원래는 그냥 양력,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생한 여성의 사주 흐름을 2026년도 양력 월별 흐름으로 분석해줘,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주제를 뭐 커리어, 사업, 연애 뭐 이런 식으로 딱 주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만세력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만세력 사진까지 좀 같이 넣어주고, 그 프롬프터를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 맞는 건 아닌데 이게 소름 돋게 맞을 때가 있어. 이 GPT랑 제미나이가 어쨌든 제 기존의 대화 정보를 막 사용해가지고 맞추는 게 처음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나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거는 걔가 맞추는 게 다 믿을 게 못돼.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GPT랑 제미나이 사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봤던 사주에서 5월쯤에 원래 제가 직장에서 하고 있던 아나운서로서 일하던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자리가 없어질 뻔했다. 퇴사를 할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퇴근하면서 GPT랑 제미나이 사주를 돌렸어요. 이 여성의 2026년도 5월 사주 흐름을, 커리어 흐름을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 어떤 배경 지식 안 넣고. 근데 5월 첫 주에 내 원래 자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 아무런 배경 지식 말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가 5월 첫 주였어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에 회사에서 나의 자리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고, 5월 셋째 주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에는 그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여서 뭐 새로운 준비를 하고, 6월 첫째 주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 이렇게 주별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정확히 다 맞았어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제가 5월 첫 주에 회사에서 5월 말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한다. 그 뒤에 거처가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겠다, 이 얘기를 들었고, 뭐 둘째 주에는 그래서 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에서도 고민을 해줬겠죠? 셋째 주에 진짜 다른 프로그램에서 미팅을 해보자, 면접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그게 확정이 돼서 넷째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갈 준비를 했고, 첫째 주 6월이 되자마자 그 새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끼워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별로 모든 그 흐름이 다 맞냐고요. 그쵸? 근데 이것보다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월별 흐름을 봐줘, 이런 걸 되게 자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26년도 완전 초반부터 1, 2월부터 계속 월별 흐름을 봐줘, 월별 흐름을 봐줘 했을 때 5월에 자리가 한번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5월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주대로면 나한테 새로운 자리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아직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못 드린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약간 사주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마저 말씀드려볼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또
진로 관련해서 소름 돋는 신점 썰이 있는 게, 제가 완전 아기 때, 말도 못하는 완전 아기 때 저희 엄마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커서 뭐 할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신점이었나? 사주였나? 아무튼 그런 걸 보러 가서, 애가 말을 못하지만 얘가 커서 뭐가 되냐 이렇게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딱 거기서 아나운서라고 했대요. 말하는 직업,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직업, 이렇게도 다른 데서 봤을 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어떤 데서는 그게 그냥 말하는 직업이라고만 했고, 어떤 데선 정확히 꼬집어서 아나운서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아나운서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말하고, 스피치 뭐 영어 강의를 하고, 어쨌든 대중 앞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건 좀 정확히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소름 돋는 신점썰. 제가 중학교 때 특목고를 가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용인외고가 아니라 경기외고를 그때 가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 엄마가 제가 경기외고를 갈 수 있는지 신점을 보러 갔었던 거예요, 저 몰래. 근데 거기서 어떤 교복을 입고 있는데 모습이 보인다고 신점에서 묘사를 해줬는데, 그 교복의 묘사가 교복에 노란색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빨간색 체크 치마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다녀와서 엄마가 저한테 경기외고 교복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경기외고 교복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소름인 점, 저는 경기외고를 안 가고 용인외고, 외대부고를 갔거든요. 외대부고 교복이 완전 이 노랑 포인트의 교복이고요. 그 빨간 체크 치마는 어딨냐? 외대부고 교복이 2개예요. 차려입는 웨스턴 교복이 이게 노란색이고, 오리엔탈이라고 좀 일상생활에 편하게 입는 교복이 따로 있는데, 그게 빨간색 체크치마였어요. 그리고 사실 교복이 노란색인 경우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걸 맞췄던 거죠. 대박. 그리고 그 신던본 거기에 저도 막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어요. 예전 남자친구랑. 근데 그때 제가 재회를 하고 싶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 그땐 재회가 하고 싶었답니다. 할 수 있냐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누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점. 저랑 사귀기 전에 만났던 연상 누나가 있었어요. 저랑 사귈 때도 어쨌든 뭐 전 여친 얘기 같은 거 하게 되니까 자기가 차여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누나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그냥 그 둘에 이어주기 위한 수단이었나? 아무튼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누나를 다시 만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신점에서 보였던 누나가 그 누나가 아니었을까. 신점에서도 제외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했고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말한 그 전남친이랑 사귈 때 헤어지기 1주일? 2주일 전에, 완전 직전에 엄마랑 무슨 새로운 신점집 보러 갔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보러 다녔네. 심지어 그 신점 보러 간다는 것도 그때 그 남자친구한테 말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 신점집에서 남자친구랑 곧 헤어질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사귀고 있었거든요. 잘 사귀고 있었어. 물론 그 친구는 아니었겠지만 나는 그때 잘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헤어질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틀린 거겠구나, 뭐 신점 다 믿을 필요 없다 이러면서 무시했어요. 근데 그 신점을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남자친구도 내가 신점 오늘 본 거 아는데 뭐 봤냐고 물어볼 텐데 이 얘기는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데이트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간다니 되게 데이트할 의욕이 안 생기는구만, 잘 무시해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주 뒤에 차였어요. 그 신점집의 말을 믿었어야 됐다. 아무튼 그것도 맞았고요. 저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이거는 뭐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끼워 맞추기일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어디 가냐 했을 때 대학교 연세대 간다고 나왔었어요. 대학교 가서도 전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성균관대가 내 최종 학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근데 저는 성균관대 졸업했고요. 대신 연세대 대학원에 갔죠. 이게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틀렸다고 봐야겠죠? 또 신기한 거, 사주 예전에 보러 가서 막 진로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때 금융 쪽, 경제, 돈 만지는 거 이런 거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경제방송 아나운서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맞은 것들이 좀 신기한 것들이 있는 거죠. 맞다. 사주집 어딘지, 제가 본 신점집, 사주집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가고 엄마가 한번 간다고 해서 가고 이래서 제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진 않고, 그래도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좀 제가 예전에는 하도 좋아해서 그걸 어디 워드 파일에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한번 컴퓨터 포맷하다 그 파일이 날라갔어요. 너무 아까워. 아무튼 그거 진짜 잘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이태원에 현준에, 여기가 꽤 많이 맞췄던 곳이고, 여기가 좀 제 단골 신점집인데,
근데 여기가 제가 어디 릴스 떠서도 봤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줄 좀 많이 서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새벽에 가는 경우도 있다 막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거기뿐입니다. 말고 다른 데는 기억이 안 나. 틀린 것도 많았어. 틀린 얘기 좀 해볼까요? 틀린 얘기? 다 너무 맞는 얘기만 해서 신점 사주 이런 거 다 물론 맞는 것 같잖아. 틀린 얘기. 진짜 제대로 틀렸던 게 제가 한번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풀었었는데 연대 대학원 가고 싶었을 때 그 신점집 유명한 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뭐 하다 본 데냐면 유튜브에서 그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정 연예인이 엄청 나락을 간 철이었는데 그 연예인 나락 가는 걸 몇 년 전에 되게 구체적으로 맞췄던 분? 그 연예인 중에서 되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미리 맞췄던 분. 그런 신점집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막 예전 영상 을 막 수정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건 찐이었던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일단 저 대학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좀 소름 돋았던 건 있어.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딱 대학교 3개예요. 대학원 3개인데 서울대, 연세대, 이대. 서울대랑 연세대는 그 영어영문학과 가고 싶었고 이대는 통번역 대학원이 있어서 이 3개 중에 아예 통번역 대학원을 이대로 가버릴까? 아니면은 그냥 영어영문학과 갈 거면 서울대나 연대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딱 3개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이대 생각하지? 이거까진 진짜 소름. 그쵸? 웬만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고대를 이미 뭐 다니는 게 있었어서 고려를 안 하고 서울대, 연대, 이대 이렇게 좀 특이하게 고려를 했었는데 그걸 딱 맞춰서 그건 너무 소름. 근데 거기까지가 그 신점의 끝이었나 봐요. 3개를 말하더니 서울대랑 이대는 되는데 연대는 안 된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연대밖에 안 썼고요. 연대를 붙었어요. 그건 너가 서울대 이대 안 써서 연대만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근데 저 연대가 제일 가고 싶은데 연대 안 될까요? 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뽑아주겠다고 하면서 막 깃발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 색깔 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막 이런 깃발을 막 섞어서 다시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검정색을 자꾸 뽑으시면서 연대는 안 된단다. 연대는 절대 안 된대. 서울대가 돼도 연대는 안 된대. 막 이러셨거든요? 무슨 말이야. 연대 붙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때 그 신조의 말을 듣고 나는 연대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연대 쓰지 말아야겠다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 너무 앞에서 다 소름 돋게 맞는 썰만 풀어서 다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또 신기한 거. 안 좋은 것도 좀 많이 맞췄는데 여긴 또 다른데요. 신점이랑 사주를 봤는데 사업을 누가 올해 안에 카피하는 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누구지? 이렇게까지 뭐 큰 유튜버일까? 했는데 실제로 저의 되게 친했던 사람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엄청 크게 좀 배신을 당해서 힘들었던 이슈가 있었고 2025년에 그 2025년 초에 봤던 사주였어요. 그리고 26년 초에 거기 신점 사주에 전화를 했는데 2025년에 배신당해서 힘들었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 완전 2025년에 진짜 빅 이슈가 친했던 언니한테 뒤통수 맞은 저희 완전 힘들었던 이슈였는데 그걸 딱 말해서 너무 소름이었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 원래 배신할 운명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것도 이런 거고 인생의 큰 흐름 같은 사주가 디테일까진 몰라도 큰 흐름 이런 게 되게 맞다고 느꼈던 게 제가 사주에 관이 없대요. 그 관이 없다는 게 어떤 큰 조직, 기업, 큰 어떤 그룹 안에 내가 속해서 거기서 뭔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게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자꾸 살고 혼자서 막 사업하고 뭐 방송국을 다니거나 회사에 속하긴 하지만 그게 되게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삶이잖아요. 그런 걸 자꾸 살아가는 게 제 사주에 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 사주 신점 썰을 풀어봤는데 아직 더 썰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다음 기회에 또 반응이 좋다면 끼려오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전 이제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고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